지난 순자님 리뷰에 이어 오늘은 120화 상철님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호감형이죠, 상철님. 간략히 자기소개 정리해볼게요. 나이는 만 35세, 직업은 광고회사에서 프로모션 기획, 6년간 정말 일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커리어에 대해서 말할 때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느껴지죠. 이상형은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 외적으로는 웃음이 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상철님이 평소 웃상이죠. 잘 웃고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잘 웃고 밝은 사람이 좋다라는 말이겠죠. 다음 자기소개 때 현숙님이 싸울 때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묻는데 나는 싸움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한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을 잘 모른다. 하지만 참는 방법은 안다. 최대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철님의 스펙과 성격, 성향 등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아마 상철님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잘 웃고 사람 좋고 선하고 매사 긍정적이고 밝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또 평소 직접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모습에서는 왠지 가정적이고 다정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강하고 2세가 태어나면 좋은 아빠로서의 모습도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결국 상철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우자로서 정말 좋은 모습과 이미지들이 다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많은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는 상철님의 모습들도 있고 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제가 겪어본 상철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들에서 나온 주관적인 생각들이니 그냥 가볍게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람의 하루 삶의 주기, 즉 24시간에서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든지 간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활동 에너지의 크기는 당연히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정량적인 부분에서 마지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 누군가를 만나고 또는 여가 활동을 즐기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나의 하루 총 가용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어떤 날은 100을 다 쓰고 잠자리에 드는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80만 쓰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100을 다 못 쓰는 게 일반적인데 덜어는 100을 알차게 다 소진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가령 워크홀릭처럼 사는 사람들이나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미 회사에서 본인 하루 가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벗어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경험해 봤을 텐데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싹싹한 이미지에 일도 열심히 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정말 완벽한 사람인데 하지만 집에만 오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만사 귀찮고 애들이 있다면 애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변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접해 봤을 거라 봅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될 거라 보는데요. 방송에서는 누구보다도 재미있고 밝고 웃기고 말 많은 개그맨인데 집에만 오면 말수도 적어지고 전혀 딴 사람인 것 같다라는 에피소드들을 많이들 듣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직, 서비스직들도 다 비슷할 거라 보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아니던데? 내 주변에 누구누구는 항상 에너지가 왕성하고 회사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요리도 청소도 만능이던데 라고. 물론 사용 가능한 100이라는 에너지의 크기가 남들보다 특출하게 대용량이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초과해서 쓰는 경우죠. 즉 100을 써야 하는데 주변을 의식해서 또는 나는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가학하는 경우 이럴 땐 100을 넘어서서 110 또는 120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간 누적되어 왔던 초과 사용분에 대한 피로감은 안 좋은 형태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회사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는 좀 2% 부족하긴 해도 가정에 오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아님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말을 하다 보니 옆으로 새서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철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상철님과 연계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상철님을 보면 잘 웃고 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저는 그 웃음과 상철님의 행동을 볼 때 자연스럽지가 않고 억지스러워 보이고 뭔가 자꾸 스스로 애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들이 연기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숙님과의 데이트에서 위로 누나 3명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굳이 대화를 그렇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부분에서 약간은 과정스러운 표정과 말투, 모르는 척하는 모습들, 그리고 인삼을 먹을 때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말은 또 상반되게 하는 모습들, 전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상철님을 보면 본인 속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냥 상철님의 한결같은 제스처와 웃음들을 보고 있자면 전 편하게 보이지가 않고 한편으로는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바꿔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하루 가용 에너지 100으로 보면 상철님은 항상 100을 초과해서 110 또는 120을 써야 스스로 만족을 하는 듯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쎄하기도 하고 상철님의 웃음이 순수하고 해맑게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언젠가 크게 한번 터지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알아왔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철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그 이면에 상존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지 상철님의 인터뷰 내용과 현숙님과의 데이트에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소개 때 나는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 참는 방법은 안다. 그래서 싸울 때 상대방에게 다 맞춰준다라고 하죠. 전 이 말을 듣고는 좋아 보이지가 않았던 게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표현 방법을 모르거나 서툰 사람이 아닐까 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참고 맞춰주기만 할까요? 결국 참는다라는 건 본인 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나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애써 드러내고자 하는 용기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런 모습들이 두려운 거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즉 상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감정 절제가 모두에게 득이 될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한 방 크게 터뜨리면 더 무서운 겁니다. 조마조마한 거죠. 그리고 상철님이 현숙님과의 데이트에서 그랬었죠.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연기자가 되고 싶었고 그 이유가 여러 다양한 인생과 삶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다양한 나라는 사람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죠. 연기든 현재 하고 있는 일이든 어쨌든 상철님은 현재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과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현재의 본인의 삶과 모습들에 대한 불만족과 더불어 더 나은 인생을 그려나가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심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상철님은 기본적으로 본인 내면에 감춰진 불만과 스트레스가 엄청난 사람이다. 본인도 대학 시절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췄고 또 춤추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숙님 자기소개 때 춤추는 모습을 보고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더 호감이 간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어서 상철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단순히 상대가 춤을 춘다고 해서 끌리는 게 아니라 왜 춤을 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밝고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그 이유가 중요해서 현숙님에게 끌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즉 춤을 추는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죠. 그 상철님이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요. 대학교 때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연기에 대한 꿈, 이어서 현실을 자각하고 뒤늦게 취업에 성공하고 그 6년 동안 열심히 일에 집중하며 살아온 삶. 아마도 그 속에서 본인이 짊어져 왔을 고뇌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직도 상철님은
스스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상철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풀어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연기자를 꿈꿨지만 현실에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상철님이 아닐까 하는 랩피셜을 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